네,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 4월이었죠. 2018년도 4월이면 이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일단 뭐 중국하고 인도 쪽의 공장을 이제 인도 그러니까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무상 증자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EPS 희석 효과가 분명히 따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였죠? 그동안 CKD라는 것은 완전히 분해해서 부품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CKD 수출이었던 것을 완제품 수출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인식된다. 이중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갖다가 손실 처리하는 과정이 분명히 수반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로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오늘은 특별히 이 종목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것이 2018년도 1월 29일이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최고라고 써 있죠. 그 1월 29일 날 과연 드림팀으로 매도 신호가 제대로 나왔느냐. 그리고 최근에 매수 신호가 나왔었는데 그 매수 신호가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위치가 최고점인데 이렇게 그 커서를 갖다 대면요.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직선을 쭉 따라 내려가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죠? 이 스토캐스틱을 보면 그 직전의 고점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고점을 보여주고 있죠. 스토캐스틱이 보여주는 것은 이 탄력을 보여줍니다. 상승의 탄력, 하락의 탄력을 보여줘요. 탄력 아시죠? 그래서 이 탄력이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요걸 이제 우리는 전문용어로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면 고점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스토캐스틱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하고 저점이 형성되는 에너지 원리가 달라요.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패닉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막 그냥 던지는 곳에서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에휴, 내가 좀 더 견디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더 빠지게 되면 공포심이 생겨서 하락으로 가는 에너지에 동참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에너지는 전혀 달라요. 상승은 어떤가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서서히 비중을 좀 줄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이 강해질수록 그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마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지만 다른 것처럼 음봉과 양봉은 분명히 다른 거고요. 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전혀 다른 에너지 속에서 탄생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승일 때는 뭔가 하나가 더 보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분명히 써놨죠. 그래서 CEO를 봐라. 근데 CEO가 동의를 한다면 이 위치에서 매도 신호는 일단은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봉으로 돌아가서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으로 들어가 보면 MACD 오실레이터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난 1월 말 마지막 주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차가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이 작아지는 거죠. 양봉이 작아지면 차가워지는 거고 음봉이 길어지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워지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분명한 매도 신호가 확인이 됐다. 완전 최고점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최근에 있었던 곳에서 과연 매수 신호가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이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커서를 갖다 대보면 요 위치에서 매수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아니죠. 요 봉은 아니고 정 가운데로 봤을 때 요 정 가운데로 봤을 때 요 위치에서 분명 매수 신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매수 신호 확정은 뭐로 본다고요? 초록색 ADX를 파란색 마이너스 TI가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나오면 그곳이 바닥이다라는 거죠. 근데 바닥 신호는 더 이상 이거 말고는 볼 것이 없다. 바로 뭐로 가라? MACD 오실레이터에서 허가증만 받아라 라고 제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매수 신호가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두 군데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서 매수 신호가 조금 더 나온 다음에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 비밀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양봉 하나 나오고 좀 흐지부지하다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 위치가 10월 30일이고 그리고 이 위치가 얼마였습니까? 10월
17일 요 정도였는데 주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10월 달에 이 MACD 오실레이터는 차가워지고 있죠. 10월 말에 보이시죠? 지금 양봉에서 음전환돼 가지고 길어지고 있는 위치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다,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봄바람하고 가을바람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죠? 느낌은 비슷한데 어때요? 봄바람에서는 싹이 패고 가을바람에서는 열매가 떨어집니다. 분명한 작용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작용력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MACD 오실레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매수 신호는 분명히 양전환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요 위치에서 나왔던 매수 신호는 무르익지 않았다. 그리고 요 위치에서 나왔던 매수 신호는 완벽하게 무르익은 매수 신호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저점도 이런 저점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2주만 고생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확한 위치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종목 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가르쳐 드릴 부분은 뭐냐면 매수 강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으로 봅니다. K와 D가 두 개의 란이 있잖아요. 둘 다 침체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K가 과열 부분을 때리게 되면 80 이상의 과열 부분을 때리게 되면 요걸 매수 강화 신호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해요. 빠르게 상승을 하거나 추가적인 M파동을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가까운 저항을 하나를 더 돌파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보시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주가 상승은 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